고려 전쟁사를 쭉 놓고 중요한 장군들이 쫙 들어가죠. 그건 내가 논문 썼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 위주로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강갑찬 이렇게 딱 한 명이 뜨게 된 거죠. 너는 군인이 되려는 거냐, 역사학자가 되려는 거냐. 정말 협박까지 받았어요. 누가 자기 생명을 15초를 위해서 바꾸겠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팀, 사람, 집단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그런 사회가 위대한 사회인 거예요. 여기서 좀 고려사 당시 기록 아까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고려 때 당시가 아니라 조선에 와서 집필이 됐잖아요. 네. 언제쯤 집필이 됐습니까? 네, 조선 초에 그것도 여러 번 판본이 여러 개인데 뭐 수정해 가면서 졌어. 결국은 고려사 전료하고 고려사는 두 종류로 남게 되죠. 고려사 전료와 고려사. 네. 네. 이 고려사는 누가 썼어요? 개인이 쓴 건 아니고 네. 처음에는 정도전이나 이렇게 개인이 집필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비서는 조교들은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정리해서 집필을 했는데 그걸 세종 때 다시 이제 체제를 바꿔라. 그래서 실록 편찬하듯이 네. 팀을 짜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양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양규와 김숙흥이 전사하다. 뭐 얼마 뒤에 거란 임금의 대군이 갑자기 진군에 오자 양규와 김숙흥이 종일 힘써 싸웠지만 병사들이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 모두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화살도 다 떨어져 전사했다. 거란군은 여러 장수들의 초격을 받았고 일종의 추격이겠죠? 추격이 아니라 여러 번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초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체한다. 여기저기서 히트앤런으로 여러 번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초격을 받았고 또 큰 비로 인하여 말과 낙타가 쇠잔해졌으며 당시 거란군이 낙타를 많이 왜냐하면 낙타가 짐을 나르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말 타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품을 날라야 되는데 낙타가 생각보다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낙타를 쓰는 송나라 때 이제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한 말이 고려는 낙타가 없어서 큰 짐을 못 나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굉장히 힘도 세고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타를 키우기가 기후가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낙타가 쇠잔해졌으며 갑옷과 무기를 잃어버려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였다. 정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정성이라는 장군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제 원래 흥화진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양규 팀이 싸우러 나가고 정성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흥화진 앞으로 지나가니까 압록강에서 또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정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널 때 후미에서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심히 많았다. 항복했던 여러 성을 모두 수복하였다. 양규는 고립된 군사들과 한 달 동안 모두 7번 싸워 죽인 적군이 매우 많았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구를 되찾았으며, 그러니까 3만여 백성 혹은 뭐 포로들을 뜻하는 거겠죠. 끌려가던 포로 3만 명을 되찾았다는 거죠. 네, 3만 구를 되찾았으며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당시 양규에 대한 기록이 지금 어떤 활약을 보면 거의 당시 고려 여유 전쟁에서 2차 침입 때 엄청난 활약을 펼친 장군인데 기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워낙 고려 전기 기록은 거란 때도 한번 불탔고 개경이, 물론 양규는 그 이후지만 나중에 고려 후기에 홍건적 난 때도 한번 개경이 불타고 하다 보니까 기록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는 또 기록 자체도 뭐 부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기록이 잘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조선 초에 이제 고려사를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고려를 좀 짓밟고 일어난 나라다 보니까 그런 좀 고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성웅들, 영웅들에 있어서 조금 기술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너무 나아간 생각인가요?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왜곡은 사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과정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조선이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마녀 사냥도 하고 뭐 누가 극악하게 나빴다 뭐 이런 좀 잘못된 부분을 주로 과장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 역사에서는 오히려 특히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동양은 원래 철칙이 이거예요. 처음 세운 나라는 훌륭해요. 왜냐하면 항상 천명이거든요. 나라가 뭐가 잘못돼서 하늘이 새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 천명을 받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이제 자꾸 타락하고 긴장도 빠지고 그러면서 망한다라는 걸 거의 철칙처럼 해서 이게 역사의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도 그때 1392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양교 장군의 그 이야기는 그때 시점으로 봐도 한 300년 전쯤 얘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초기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막 깎아내릴 필요는 오히려 미화를 하면 했지. 그러니까 미화를 한다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는 빼면 뺐지. 절대 그거를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충신이고.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말씀은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의 활약은 오히려 더 강조를 해요. 고려 말부터 고려 후기까지 오면서 나라를 지킨 장수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배향공신이라는 게 있어요. 배향공신. 배향공신. 네, 왜냐하면 왕은 전 왕조라도 이렇게 위패 같은 거 만들어주면 네. 그 쉽게 말하면 무덤을 만들면 그 왕의 가장 중요했던 신하들을 이렇게 몇 명을 뒤에 같이 봉안해 주는 거야.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배향공신들이 되게 국난 극복할 고려 시대를 쫙 그래서 국난 극복한 사람들을 고려 역대 배향공신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고려 전쟁사를 쭉 놓고 중요한 장군들이 쫙 들어가죠. 그럼 양규 장군도 당연히 배향공신에 배정이 됐겠네요. 내가 그건 내가 논문 썼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깜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튼 뭐 조선 사람들도 양규 장군에 대해서 알았을 거잖아요. 그만큼 또 충신이었다는 거네. 네. 그래서 장군들이 특히 나라를 구한 장군들에 대해서는 역사책에서 확실하게 적어주죠. 근데 그 양규 장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원래는 형부낭중이라는 이제 직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흥화진으로도 가고 그래서 서북면 도순 검사까지 하는데 이 형부낭중이라고 하면 그건 문관이죠. 근데 고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무관이 그렇게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원급제한 사람이 여진족하고 무슨 전방부대 지휘관들 가서 전투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형부낭중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형부면 약간 법무부 이런 데 아닙니까? 형부면 법무부라고 해야 되나? 형벌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법무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중상급 관리 정도겠죠. 한 뭐 법무부 한 실장, 한 뭐 국장. 내가 요즘 관직을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한 그 정도 되는 이제 직책이었는데 이제 여요 전쟁도 터지고 뭐 전란의 그런 위기 같은 것들이 오고 하니까 이제 전방에 가서 장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장수 역할을 맡았던 거네요. 저기도 나오지만 아까 압록강에서 양규가 전사한 다음에 싸웠던 정성이라는 사람이 흥화진사예요. 그러니까 흥화진의 책임자는 정성이고 양규는 평안 서북면 도순검사니까 평안도 총사령관인데 흥화진에 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흥화진사도 호분왕중이에요. 그러니까 문무관직 이런 게 그냥 막 섞여서 있죠. 사실 이제 서북면 도순 검사면 그 이제 평안도에서 거의 군 총 책임자인데 네. 뭐 이게 서경 같은 좀 후방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흥화진 최전방에 나가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좀 그 양규도 적극적으로 거란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을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 흥화진이 키포인트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규 장군이 좀 대단한 그런 활약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번에 좀 알게 됐지만 왜 좀 안 알려졌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혹시 박사님께서 좀 짚히는 점이 있으십니까? 우리 때는 뭐 한국사 좀 읽을 수 있는 게 이야기 한국사 뭐 이런 거였는데 읽다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전쟁 얘기니까 양규 얘기도 나오고 재밌게 봤는데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어요.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역사를 너무 교과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결정적인 사건 위주로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만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감찬 이렇게 딱 한 명이 뜨게 된 거죠. 그렇죠. 또 좀 또 기록이 또 부족했었던 또 기록도 이유도 부족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걸 대중화시키는데 많이 공헌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역사가 교과서의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좀 풍부하고 다양한 장면을 보는 거는 거의 90년대 말 2000년대 와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학과 다닐 때 제가 이런 책 쓰게 된 것도 그 논문을 쓰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저런까지 다 이제 색인을 뽑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다 뽑니? 야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따로 있어. 논문 쓸 거만 해야지. 그래서 아니 좀 이런 것도 해서 좀 역사를 좀 풍부하게 쓰려고 그러면 마치 외도를 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냐? 어찌 보면 주류 사학이 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그러니까 건가요? 뭐 군제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군사 제도만 쓰라는 거예요. 2군 6위가 있으면 2군은 뭐 이름이 뭐고 병력이 언제 생기고 명칭이 뭐 몇 년도에 바뀌고 명칭이 몇 년도에 바뀌고 뭐 그 안에 0이 4개였다가 5개가 됐다가 아니 뭐 그런 건 중요하지. 근데 이건 그냥 뭐랄까 말 그대로 그 간판사잖아. 그럼 왜 명이 4개였다가 5개가 되냐? 도대체 이 부대는 싸울 땐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너는 군인이 되려는 거냐? 역사학자가 되려는 거냐? 정말 이딴 거 왜 하냐? 너 이런 거 계속하면 자른다. 뭐 협박까지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말 양규가 어디서 죽었을까?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웠을까? 미늘 갑옷은 화살이 박힐 때 플레이트 갑옷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거는 역사학의 주류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법이 언제 생기고 이런 것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이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전쟁사 한다고 그러면 당신 이런 거 공부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정말 많아요. 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되면 너는 학자 대접을 못 받고 그 아웃사이더 대접을 받게 된다. 뭐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야지. 왜 이걸 안 하니?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국민들도 시청자들도 뭐 저는 굉장히 수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한 3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변 같은 것들을 또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교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공로. 그래서 좀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국난 극복의 역사로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도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 지금 시대에 어떤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양규 장군 같은 분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점들이겠습니까? 아까 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군인이 죽는 그 전사하는 장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렬하게 싸우다가 굉장히 감동을 선사하면서 전사했다. 또는 어떤 슬픔을 준다. 그런 부분하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왜 자기 목숨을 바쳤느냐. 자기의 실수나 욕심이나 판단착오로 전사한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더욱이 가장의 생명은 가족의 생명, 삶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느냐. 누구나 죽음은 무서운데 전쟁사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뭐 죽음을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죠. 그리고 뭐 나는 이럴 때는 기꺼이 생명을 바칠 거야.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면 누구나 그렇지. 나는 죽기 싫은데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건 그 순간에 뭔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의미가 보일 때예요. 막상 전투가 벌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속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말로만 그러지 거룩한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정말 내가 뭔가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값진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걸 이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우리 시대가 지금 또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휘관 좀 안타까운데 지휘관도 중요하고 개개인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때 얘기인데 우리가 영화 보면 막 고지전 할 때 뭐 기관총 진지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 기관총이 막 쏟아져요. 분대원, 소대원이 전멸할 위기예요. 그죠. 그때 누군가 한 병사가 자동 소총 같은 거 들고 막 가서 걔한테 응사를 해요. 아, 이게 영화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막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야, 얘가 이래가지고 뭐 어디 전사 한 1분 그렇게 응전하다가 죽어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영화 같으면 얘가 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남보처럼 뭐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몇 번 쏘다가 총 맞아 죽었대. 갑자기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걔가 그렇게 짧게는 5초, 1분 동안 해주는 바람에 분대원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그 사선을 벗어났다. 그렇죠. 결국 전쟁터의 영웅들은 막 그냥 뭘 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15초에서 1분 사이에 자기 목숨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 생명을 15초를 위해서 바꾸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대원들이 살아남고 전투가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죽음조차도 굉장히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말로 하면 누가 15초에 내 생명을 바꾼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팀, 사람, 집단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그런 사회가 위대한 사회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죽음이나 희생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라는 또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용감한 행동만으로도 의미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극에 저렇게 전사하는 장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왔으면 서서 화살 맞아 죽는 지휘관도 멋있지만 그렇죠. 같이 쓰러져간 병사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0초의 멘트라도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모습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양규 장군의 장렬한 전사 임용환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묘하게 고증과 그거를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탄은 잘 안 보여져요. 그리고 장군전은 나오더라고. 동시에 한꺼번에 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못 쏴요. 그럼 쏘는 순간 배에 진동이 나는데 첫 발이 뻥 했으면 벌써 이게 흔들리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딴 데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